자, 오늘의 돈이 보이는 뉴스 엠비엔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하루 만에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예, 예. 일단 저도 어제 좀 짜릿했습니다. 선물이 어저께 굉장히 하락을 했는데 CPI 지표에 대한 부담감이 주셨습니다. 어쨌든 어제 국내 증시도 상당히 CPI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 또 불안감 이런 것이 증폭이 되면서 주가의 낙폭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특징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이 이제 1,900억대 매수는 하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조금 모아간다는 느낌, 이렇게 주가를 올린다는 그런 부분에 이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어제 또 이제 환율이 좀 올랐습니다. 아마 CPI 지표를 앞두고 좀 반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어제 CPI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 증시의 반등은 일단 긍정적이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뭐 선반영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CPI 지표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장기적으로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연준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생각. 그래서 연준이 과연 이런 금리 부분의 가이던스를 얼마큼 가져가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연준은 최근에 경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쪽에 먼저 중점을 두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이 과연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냐 이 부분을 볼 때 조금은 연준의 생각을 좀 확인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겠고요. 그래서 약간은 스윙 쪽에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아직까지 낫지 않나 보고 가장 중요한 기준 매매 전략은 환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400원대 갇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라든가 옛날에 금융위기 때 1,400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하방으로 전환되지 어떤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 봅니다.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 상승은 투자 심리를 좀 회복되는 부분이지만 아직은 환율을 보면서 수익 매매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특징 섹터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목들이 하락해서 좀 짧게 짚어보고 바로 넘어가죠. 예, 어제 네.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좀 했었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폐배터리라든가 최근에 이제 원자재, 특히 소재 관련 부분에 니켈,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몇몇은 반등이 있었지만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땐 다 빠졌다. 패닉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 궁금합니다. 어떤 소식이 가장 돈이 될까요? 예, 결국 이제 실적에 이제 포인트를 둔 뉴스다 이렇게 보고 성장성 쪽인데 바로 이제 이 뉴스를 보면은 2차 전지 관련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얼어붙은 증시다 이게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는 주목하자는 것이 이제 주된 리포트 이런 뉴스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이제 내용을 갖추려 본다면 IRA 부분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수혜가 볼 수 있는 게 현재로선 배터리다라는 쪽에 중점을 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그래도 이제 3분기 실적 부분이 앞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그래도 배터리 3사는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둔 뉴스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LG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었던 부분인데 상당히 2차 전지 업종들이 전부 3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출이 무려 3분기에 89%나 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경기와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영업이익도 이제 5천억대 이상이 예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배터리 3사들에 대한 어떤 경쟁력 또는 실적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둔 거고 특히 이제 최근 IRA가 이제 어떨 때는 독이 되고 어떨 때는 이제 상당히 득이 될 수 있는데 최근 이 배터리 업종들은 도리어 이제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 설비 투자를 가장 먼저 빠르게 할 수 있고 이 IRA의 어떤 법안에 대한 수혜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빠르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종들이요 가장 이제 접할 수 있는 게 중국 쪽을 배제시킨다면 바로 국내 배터리 3사다. 그래서 이제 SK온이나 또는 삼성 SDI나 미국 쪽에 빠르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경쟁력을 가져가고 결국 이것은 실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 관련 종목들 좀 볼게요. 물론 이제 삼성 SDI, 리튬이온 부분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또 에코프로비엠하고 솔브레인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는 아직도 성장이다라는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그 매니저님, 시장이 반등할 때 2차 전지가 가장 강한 상승을 이끌 것이다. 시장을 드라이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2차 전지 업황은 좋은데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 작년 그 2년 동안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트레이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중장기적으로는 폐배터리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네네. 폐배터리 계속 강조를 해주고 네네. 계시니까요.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가운데에서 탑픽 어떤 종목 꼽으십니까? 일단 트레이더 관점이다 이렇게 하면 에코프로비엠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에 이제 뉴스에 부합한가 볼 때 거의 이제 부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 이제 조정을 좀 줬던 부분인데 일단 그 에코프로비엠의 그 전체적인 그 주가 흐름을 그 흐름을 볼 때. 미국에서 가장 먼저 설비 투자를 해야 될 게 양극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터리 비중에서 양극화 셀이 제일 가장 많이 그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이제 소재 셀 쓰지 마라. 또는 강물 쓰지 말라는 부분이 이제 갈수록 시간이 지나서 강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FTA의 뭐 자유무역 협정 아니면은 협정된 국가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가장 경쟁력이 좀 심한 부분이 강한 부분이 양극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양극재 공급이 현저하가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는 기업들이 하나의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동사도 2026년까지 배터리 셀을 한 120기가와트 씩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공장 증설해서 대응을 좀 한다는 부분이 그래서 캐파를 구축했다는 거죠. 또한 이제 지금 앞으로는 그동안 이제 금리 부분은 실적이 이제 가장 또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현재 매출도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한 32% 정도 그 늘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그 실적 기대치에 그 상회했다는 부분이 에코프로비엠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의 어떤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냐 볼 때 삼성 에스디아 쪽에 이제 매출이 좀 많은 편인데요. 이게 이제 그 헝가리 쪽에서 이 공장을 이제 가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리비아 쪽에도 이제 그 원형 전지 부분에 생산이 확대 계획되는데 이 부분에도 이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실적이 3분기 좋고 향후에도 성장 가치가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그동안 이제 그 주가 흐름 볼 때 과거는 이제 상당히 2, 3년 동안은 그 굉장히 떠왔고요. 최근 현 시점에서 이제 고점 15만 8천 원대에서 이제 조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낙폭가대 부분에서 입평의 그 정배열입니다. 일단 매수 기준가는 한 10만 4천 원대, 목표가는 11만 5천 원대. 손절 라인은 9만 4천 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에코프로비엠을 봤습니다. 앞서 폐배터리 소개를 해주셨고 또 성일 하이텍을 필두로 여러 차례 얘기를 해주셨고 네. 저희 앞서도 탑픽으로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가성소다. 네, 성일아이템 꼭 기억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근 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배터리 소재 가격 부분에서 어저께도 니켈 관련주에 바로 전체적인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데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최근 그 배터리 관련 부분의 소재 관련 종목 관련 부분의 뉴스를 가져왔는데 바로 가성소다입니다. 이 가성소다가 어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양극재를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순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현재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가성소다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집중하는 것이 이제 NCM 그 하이니켈 쪽이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쪽이란 말이에요. 알루미늄 쪽하고 그래서 이쪽이 계속적으로 늘어날수록 현재 이런 그 전체적인 불순물 제거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그 배터리의 그 사용량을 1기가 와트를 갖다 생산하는데 지금 430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성소다 부분에 대한 이런 그 성장성 부분이 크게 좀 부각되는데 아마 그 하나솔루션도 여기에 좀 관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년 2026년까지는 현재 60% 이상 성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숨겨진 어떤 그 원료 소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국내 제조업종들이 이제 최근에 보면 양극재 쪽에서 어느 쪽을 많이 이제 집중하냐면 전구체 쪽입니다. 그래서 이 전구체 쪽에서도 그 내재화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소다에 대한 그 매출 기대감 부분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전구체가 매년 한 60% 이상 성장을 해갈 것 같습니다. 배터리 산업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가성소다에 대한 매출이 계속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뭐 이제 니켈이라든가 우리가 하이니켈 뭐 이런 쪽은 다 EKR 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크게 반영은 안 됐는데 그래서 이 관련 그 종목들을 본다면은 그 하나솔루션이 84만 톤 제일 많이 그 가성소다를 갖다가 생산하고 하더라고요. 그 LG화학이고. 근데 원체 이제 LG화학은 이제 그 시가총액이 크니까 크게 반영이 안 돼. 사업 소재가 많은 그 사업부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그 종목이 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약간 한정된 기업들이 이 그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양극재 생산하는데 불순물 제거하는데 필요하다면 네. 광해임에서 이것도 2차 전지 소재주들. 그렇죠. 2차 소재주라고 전지 할수 소재죠. 있어요. 근데 예. 아직 시장이 크게 알려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요새 되게 이제 니켈, 망간, 어제는 알루미늄 관련주들 이런 네. 것들이 다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냐면 가격이 오르고 이것이 소재가 배터리가 발전할수록 커질수록 거기에 따른 소재 사용된다면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소재 부분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강자이기도 하고요. 네. 이 가운데에서 탑픽은 어떤 기업을 꼽으십니까? 좀 일단 그 많이 빠진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직은 이제 시장에 주목받지는 않은데 롯데 정밀화학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그 롯데 정밀화학은 정밀화학하고 일반화학 쪽에 그 집중적으로 이제 그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그 가성소다, 염화메탄 뭐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이제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케미칼 쪽에서 사업 확대, 소재 쪽에서 확대를 그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 보니까 이 기업도 배터리 쪽 롯데들이 요새 그 소재, 그 일진모터리드, 인수함서 이런 그 2차 전지 쪽에 많이 그 집중을 좀 하는데 그 사업 영역을 그쪽으로 변하면서 신성장 그 전력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가성소다가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전이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새 중소기업들이 힘든 게 뭐냐면 원가는 올랐는데 대기업이 풀려쳐가지고 가격을 전이를 못 시킨단 맞아요. 말이에요. 예. 그런데 경쟁력이 있으면 시킨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어떤 독점력이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3, 4분기에 가성소다 가격을 갖다가 현재 그 인상을 할 수 있다는데 물론 뭐 왜 그러냐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수요도 있지만은 생산이 좀 축소가 되더라고요. 이 화학 업종들의 특징은 항시 보면은 이 공장을 점검하면서 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화학 업종 보시면은 그래서 공장 휴업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전기 보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암모니아 이 가성소다 부분에 대한 그 생산량이 좀 줄으면서 가격이 이제 전이를 좀 생길 수 있다는 부분하고요. 2차 전지가 이제 발전하니까 뭐냐면 가격 전이를 당당하게 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효과가 이제 3분기부터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뭐 3분기 실적을 다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도 보니까 3분기 영업이익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시장 기대치가 한 900억 정도 됐는데 1,038억 정도 나온다면 기대치보다 높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실적 좋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동기업도 최근에 보면 가성소다 쪽에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현재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바텀 역할을 해주고 또 케미칼 쪽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태양열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데 요새 이쪽에서 어떤 그 실적의 바란스를 좀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그 볼 때 롯데정밀화학이 제가 이제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물론 이제 케미칼 쪽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소재 산업으로 해서 신성장 산업으로 사업부를 갖다 빨리빨리 변화하는 게 롯데그룹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볼 때 이런 그 시장에 좀 알려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다 보고 차트를 볼게요. 일단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그 급매물은 좀 마무리되지 않았나 보고 그 21선 이평이 내려오고 있죠. 아직 거래가 늘어나졌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거래량을 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래가 늘어날 때 좀 보시고 매수 기준가는 한 5만 7천 원대, 목표가는 6만 3천 원대, 손절 라인은 5만 4,800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도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좀 그렇죠. 애를 많이 써갔어요. 웬만한 종목은 다 공매도에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우리나라 예, 주식들이 예, 보면. 예. 이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좀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볼 때 대차 잔고를 보면 예. 네. 그 추세적인 게 요새 그 외국인들 쇼커버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 오늘과 어제 같은 거 좀 매도를 했어요. 근데 한 2, 3일 동안 매수가 좀 들어온 거 볼 때 네. 추정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개 방송 계획 있으시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 6시 반에 예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BN 골드의 황대연 매니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